안녕하세요. 아이언페이스입니다. 2024년 새해 첫 번째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이후에 현재 웹3 시장의 변화와 그 트렌드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파이코인이 웹3 시장에서 어떤 준비를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저의 생각도 역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2023년 12월 27일 파이 네트워크가 오픈 메인넷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두 번째 버전의 로드맵 발표 이후에 파이오니어 여러분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당장 이번 3월 14일 파이데이쯤에라도 얼마든지 오픈 메인넷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선제적인 오픈 메인넷을 주장하시는 분들과 두 번째 그룹으로는 여전히 KYC 검토에 묶여 있거나 임시 승인 문제로 인해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큰 부담과 절망감을 호소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선제적인 오픈 메인넷이 작동되어야 파이 생태계가 선순환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의미는 있지만 그것을 주장하는 대부분의 파이오니어들이 파이를 빠른 시기에 현금으로 바꾸고자 하는 욕망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코어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불가능한 희망사항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파이의 무게중심이 채굴자가 아니라 기관이나 거대 자본가의 손에 넘어갈 확률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오픈 메인넷 이후에 2차 마이그레이션 역시 코어팀은 꾸준하게 유통 물량 관리를 마이그레이션 속도 조절을 통해서 진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KYC에 대한 절망감은 이미 창업자가 발표했듯이 1월 말 이후에 KYC에 대한 새로운 버전의 업데이트가 진행이 되면 기존의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코어팀도 이제는 오픈 메인넷을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두 힘내시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컨텐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4일 글로벌 자산시장에서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의 현물 가격 추종 지수 상품인 ETF가 미국 SEC에 의해서 정식 승인 절차를 마쳤습니다.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약 15년 만의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암호화폐는 불법 자금의 온상을 벗어나서 공식적인 제도권 시장으로 진입하였습니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미국을 포함하여서 글로벌 투자 시장의 포트폴리오 상품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비트코인 ETF의 등장으로 이제 암호화폐는 본격적인 대중적 채택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파이 네트워크가 꿈꾸는 실물 결제가 아니라 우선 금융시장에서의 대중적인 대체 상품 기능으로 채택이 될 전망이며 따라서 이제 다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시장이 매우 큰 붐을 맞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실물 결제의 채택은 아직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이것은 오늘 공유드리고자 하는 웹3 시장의 확대 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트코인 ETF 상품 등록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는 이제 비트코인은 진정한 디지털 골드로 변모하였으며 진정한 자산 클래스로 편입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금의 자산 가치 저장 기능과 매우 동등한 기능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 비트코인 ETF 상장으로 이제 모든 자산은 블록체인을 통한 토큰화가 진행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걸음마를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거대 금융 자본들이 이번 비트코인 ETF 승인을 염두에 두고 그간 무엇을 고민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답을 보여주는 인터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금융 자산들이 서서히 블랙홀처럼 블록체인 안으로 흡수가 되는 토큰화가 진행이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의 컨텐츠를 그동안 시청해 주셨던 많은 분들이라면 상당한 기시감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불과 1년 전 제가 공유드린 바 있는 파이 창업자 니콜라스 박사의 2019년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참고해 보시면 그 정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1년 전 저는 파이코인이 과연 아마존의 결제 수단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로 컨텐츠를 여러분들과 공유드린 바 있습니다. 니콜라스 박사는 2019년 자신의 컨텐츠를 통해서 그가 생각하는 파이 네트워크의 2단계는 다양한 경제 생태계, 즉 시장거래, 게임, 미디어, 금융 서비스 등의 생태계를 파이 앱으로 통일하고 결국 이것은 증권과 부동산까지도 파이 블록체인 안에서 토큰화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파이 창업자가 생각하는 파이코인의 생태계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편입된 비트코인 ETF는 첫날 약 45억 달러 이상의 거래량을 기록하였습니다. 금융사 중심으로 주도된 이번 지수상품 정식 등록은 이제 본격적인 디파이 시장의 서막을 알리고 새로운 지수상품의 도입 역시 꾸준히 여러분들이 추적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인 웹3 시장의 현황과 그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기준 현재 글로벌 웹 시장 규모는 약 46억 달러 수준이며 이 시장은 매년 평균 약 44%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년 후인 2033년도에는 약 1775억 달러 수준의 시장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2년 아이폰의 글로벌 매출 규모가 약 3,940억 달러 수준이라면 웹3 시장 규모가 향후 얼마나 성장할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웹3 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애플리케이션으로는 암호화폐 자체와 대화형 AI, 그리고 데이터 거래 및 저장 시장, 마지막으로 결제 및 그와 직접 관련된 앱들이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도 주요 핵심 시장의 움직임으로는 그동안 거의 실패 수준으로 하락했던 NFT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디파이 시장의 보험과 함께 IoT 및 AI의 통합, 그리고 공급망 관리 시장의 확장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알트코인과 기타 플랫폼 분야의 성장을 궁금해 하신다면 바로 이 웹3 시장 연구를 통해서 쉽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 극단적인 예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과거 저의 컨텐츠를 통해서 미래 생존 문제에 관해 말씀드렸던 솔라나 블록체인의 샘플입니다. 매우 잦은 블록체인 중단 문제로 인해서 그 생존 가능성마저 염려되었던 솔라나 블록체인이 화려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바로 솔라나 기반 웹3 게임이 절대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3년 10월 게임사인 스타 아틀라스가 개발했던 브라우저 기반 웹3 사이파이 게임인 세이지 랩스가 출시되었고, 그 첫날 약 229만 건이라는 트랜잭션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당일 솔라나 모든 블록체인 시스템의 발생 거래의 약 15%를 차지하게 되고, 해당 거래 건수는 이더리움 기반 폴리곤 체인의 전체 거래 건수보다 더 많은 거래 건수였다고 합니다. 바로 웹3 게임 하나가 솔라나 블록체인 전체의 불씨를 당긴 셈입니다. 그 결과로 솔라나는 지난 3개월 동안 수백 % 이상의 가치 상승이 진행 중입니다. 파이오니어 여러분들도 이제 이구동성으로 파이 블록체인의 미래가 웹3 게임인 것을 짐작하실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물 결제로 완벽하게 세팅된 생태계와 엄청난 5천만 이상의 사용자라면 지구상의 거의 모든 블록체인의 거래를 파이 네트워크는 한 번에 도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브라우저 기반 게임은 사용자들에게 완전한 온체인 경험을 전달하게 되면서 사용자 모두는 파이 블록체인 지갑으로 서명하게 되고 진행하고, 또 해당 거래를 위해서는 당연히 소량의 가스 요금이 부과되며, 더 중요한 것은 해당 게임 내에서 구체적인 암호화폐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블록체인의 확장과 그 가치 상승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금주 파이의 코어팀은 파이 디벨로퍼 프로그램의 연장선상에서 지난해 9월과 10월에 진행이 되었던 해커톤 행사를 통해서 위너로 선정된 두 가지 앱, 즉 기존 파이체이몰과 같은 상거래 앱인 다비아 몰 앱과 웹3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파이러츠 게임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그들도 메인넷 오픈을 위해서 파이코어 팀이 요청하는 수준의 앱 완성도를 위해서 추가 작업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파이 네트워크는 온전히 오픈 메인넷을 향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파이코어 팀이 상장을 염두에 둔 오픈 메인넷을 구체적으로 진행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으니 철저히 파이코인의 가격은 채굴자들인 파이 네트워크의 구성원 파이오니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 채굴자 간의 신뢰의 가치인 내부 합의 가격을 파이 마켓플레이스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도출하게 되고, 현재 진행 중인 생태계 앱들은 파이의 브라우저와 통합되면서 웹3 내에서 사용 가치를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구성이 된 파이코인의 가격은 결국 파이의 스마트 계약을 기반으로 한 디파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타 암호화폐와의 교환 가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파이오니어들은 파이의 생태계를 꾸준히 발전시키면서 코어팀의 마지막 단계인 스마트 거래 계약의 테스트가 마무리되면 누구나 오픈 메인넷 시기임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단계 이전에 오픈 메인넷은 불가능하고 무의미하다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10년 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전자화폐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이야말로 오히려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비록 당장에 성공하지는 못하더라도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월 15일 사토시 나카모토가 그들의 동료에게 보낸 글입니다. 15년 만에 비트코인 지수상품 등록과 제도권 진입, 그리고 태동부터 이제 약 6년 차인 파이코인, 파이 오픈메인의 시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외부 환경 요소 하나가 완성이 된 셈입니다. 이제 파이 커뮤니티는 본격적인 앱 생태계의 확보를 통해서 선도적인 웹3 주의를 갖고 오픈메인넷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주도 모두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